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서울경마 기준으로 양일간 22개 경주가 진행이 됐고요. 4개 경주에서 9구 이상의 고액 배당이 형성이 됐고요. 6개 저배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주들에서 중고배당 막권들이 형성이 되면서 월말 같은 치열함을 가졌던 6월 3주차 경마를 끝내고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장석입니다. 요즘에 요즘 6월이죠. 6월. 요즘 6월을 대표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뭄과 역병. 사실 가뭄 역병 하면은 한 조선시대 때 얘기 그런 느낌이잖아요. 옛날 얘기 같은 느낌. 21세기를 살면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한쪽에서는 역병이 돌고 또 한쪽에서는 가뭄 때문에 제한급수를 하는 정말 치열하게 6월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경마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3주차 독한복귀 방송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다. 이제부터는 장석이 잘하는 예상을 하겠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겠다. 너무 뭐라고 할까, 쫓아다니는 느낌? 뭐 쫄린 느낌? 쫄리면 죽는데,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배당이, 그것도 큰 배당이, 그것도 이왕이면 승부처에서 나와줘야 분위기가 한번 세게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석은 6월 3주차 정말 치열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저분하게 저배당 적중된 거는 제가 적중력을 안 써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런 거였죠. 토요일날 두 번째 승부처에서 일렉트릭하고 여의킹이 151.4배당이었는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의킹을 가지고 제가 승부를 본다고 말씀드렸고 인기마들이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도 기억에 남았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날 마지막 경주였어요. 천삼이. 천삼이가 현장에서 의외로 좀 안 팔리더라고요. 1000대간에 붙여서도 두둑한 배당이 좀 나왔고 일요일 같은 경우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블루가디언. 블루가디언은 직전에 아무것도 안 한 거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승부를 좀 약속드렸던 블루가디언이 터키실버하고 엮이면서 32.9배당. 나름 뭐 어영부영 다 나름 뭐 결과물을 가지고 지난주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있었어요. 뭐 말로는 제가 뭐 이제 진짜 편하게 가겠다, 원래 내 예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이 가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은, 분위기를 바꾸지 못한 경우에는 흐름이 아주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 속에 정말 후회 없이 제가 그냥 본대로 그대로 쏟아붓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승부처에서 큰 배당이, 그것도 승부처에서 나와주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어찌 보면 좀 더 자신있게 예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5월 막주부터 지우개 막권이죠. 지우개 막권도 꾸준하게 가고 있는데 지난주도 역시 좋았어요. 뭐 최근에 사실 뭐 쭉 나오겠지만 저배당들 다 지워드렸습니다. 요즘에 사실 지우개 막권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뭐 토요일날 6경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2배당, 2.5배당, 뭐 3.1배당, 6.5배당 이게 당일날 그 팔려나가는 저배당들이었거든요. 그거 다 이제 지워드렸습니다. 근데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다행입니다. 일단 분위기는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바뀐 만큼 이제는 진짜 달려야겠죠. 3주차가 월말경마 같은 치열함을 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4주차 경마는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7월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장마가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이 조금 늦게 오는데, 어쨌든 7월달 들어가면서 장마가 시행이 되면서 주로의 다양한 변수까지 나오면서 이 다양함은 좀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2세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세마 경주와 3세 이상마 경주가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경주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3주차보다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4주차 승부를 위해서 냉정하게 3주차 복귀를 하고 4주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치열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주목해야 되는 기다마. 제가 원래 그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차기 출주, 인기도 의심마, 차기 출주, 기대마. 근데 제가 최근에 차기 출주 인기도 불안마를 안 하고 있어요. 진행을. 왜 안 하냐면은 이게 레이팅제로 바뀌면서요, 그 이전의 경주에서 분명히 바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금하필들이 차기에 올라갈 때 레이팅 때문에 부담 중량이 5kg, 많게는 5kg, 적게는 4kg까지 쫙 빼주면서 단거리라든가 약한 편성에 출주하면서 북병이 직전 복귀해서 불안하다고 봤던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입상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해서 차기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당분간이 아니라 차기 인기도 불안 요소는 사실 의미가 없죠. 다음에 어떤 편성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오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당일 예상에 앞서서 예상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복귀를 통해서는 이 차기 주목해야 되는 기대마, 굉장히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지난주 재미를 봤던 마필들 중에서도 사실 여의킹도 복귀를 통해서 잡았던 마필이고, 그리고 천삼이도 복귀를 통해서 잡았던 마필이고, 무엇보다도 블루가디언을 제가 독한 복귀를 통해서 굉장히 세게 말씀드렸던 마필들인데, 그 마필들이 차례로 입상을 하면서 기분 좋은 배당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차기 인기도 주목해야 되는 기대마들, 이런 거에 한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기 주목해야 되는 기대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필, 토요 3경주입니다. 요게 제가 그 지난주 첫 번째 노림수였고, 방송을 통해서 정말 세게 말씀드렸던 게 13번마 킹 어웨드.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빅뱅을 놓고 할까, 킹 어웨드를 놓고 할까. 빅뱅은 뻔히 보이는 거고 킹 어웨드를, 그래서 딱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동영상을 보기 전에 킹 어웨드의 전개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마필이 하이군 시절 때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 대하시로 밀고 나오면서 그 탄력으로 그대로 뻗는, 근데 승군 이후에 오히려 1400m에서 그런 전개를 보였다가 거리를 줄이면서 오히려 바닥 전개, 분명히 중속이 느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서 이번에는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내치권에서 움직임을 가진 마필들이 강하지 않다라는 판단 속에 제가 예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나,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빅뱅이 선행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선마가 선행을 나가는 경주가 아니라 빅뱅이 외곽에 선행을 나가기 때문에 같이 외곽에 때 13번마 킹 어웨드가 자연스럽게 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세게 맞던 경주였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죠. 지금부터
토요일 3경주에 출주했던 킹 어워드 레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게이트에서 출주를 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거의 최외곽입니다. 자, 발주합니다. 출발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 11번마가 선행을 나갔고요. 13번마를 보면 지금 자세를 보면 완전히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외곽으로 나올 생각이 없어요. 발주부터 밑으로 빼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버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복귀를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거. 발주 때 추진 안 하고 바닥에 있는데 외곽으로 마피를 빼는 게 아니라 내측으로 들어와서 처박혀 있는 거. 딱 지금 그런 표정을 타고 있거든요. 그 단거리에서 이 순간에 날아간 거죠. 뭐.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지금 탄력을 지금 전혀 안 받고 있어요. 맨바닥에 있는데, 자, 맨 꼴찌에 있죠, 맨 꼴찌. 그것도 맨 내측에 밖으로 빼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때리고 나옵니다. 설렁설렁. 안쪽에서는 4번 바깥쪽에서 3번마 뉴월드가 거리차를 좁힙니다. 11번, 3번, 7번 거기에 8번마 뭐 추진이라든가 채찍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뭐라고 할까 독함도 없고 지금 말 자세를 보면 발을 바꾸는 거라든가 발을 쓰는 거라든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 타는 걸 보면 자 지금 이제 9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자 이 레이스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와 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박태종 기수가 발주부터 시작해서 결승 통과시까지 정말 나는 한번 승부를 제대로 보겠다고 때린 구간이 있었는가? 말에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배팅을 한 입장에서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독한 그런 게 있었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킹 어웨드가 완전 취임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아쉽죠. 굉장히 아쉽고 믿고 승부를 했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쉽고 그럼에도 킹 어웨드는 그런 겁니다. 어설프게 착수됐던 게 아니라 구착을 했어요. 다음에는 또 똥말입니다. 근데 지금 미마필이 조교장에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라든가 그 탄력이라든가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에서 발 쓰는 거라든가 이런 움직임 자체는 5군에서 바닥을 칠 말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차기 경주 조건이라든가 어떤 의미 뭐 이런 것 좀 봐야겠지만 저는 13번마 킹 어웨드는 한 번 때리면 세게 간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13번마 킹 어웨드가 오히려 바닥을 쳐서 고맙다. 바닥을 쳐서 고맙다. 지금 뛰는 걸 보니까요. 이거는 정작 승부가 가게 되면 1300 정도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거리에 나오게 되면 아마 외곽 쪽의 게이트를 뽑았을 때보다 내측 게이트를 뽑아 들었을 때 아마 좀 세게 타이밍을 잡고 마방에서 욕심을 내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이 되는 마필이라 일단 13번 킹 어웨드는 구착을 왔지만 오히려 땡큐다. 다음에 더 크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킹 어웨드는 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6경주입니다. 요걸 제가 이제 그 여의킹의 일렉스터 여기 이제 150배당 받치겠습니다. 받치기. 원래는 제가 때리는 막곤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여의킹의 롤링스타. 여의킹 롤링스타. 요게 2, 3이 32배인가 28배인가 아마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요걸 이제 때리는 막곤이었고 일렉스타를 받치기 막곤이었거든요. 뭐 기왕이면은 고배당이 좋기는 한데 때린 막곤도 6배 7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린 막곤이 들어왔다면 좋았겠죠. 2, 3착을 차지했는데 자, 이 롤링스타가 이번 경주의 복귀 마필입니다. 이거는 사실 데뷔 초부터 제가 기대치를 많이 나눴던 마필인데 그 생각만큼 성장의 폭이 좀 적죠. 직전에 제가 굉장히 세게 보고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인기도 6위였던 마필인데 자신있게 밀어붙였고 쌍승식 67배당을 잡았던 마필이 바로 롤링스타.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말이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였는데 레이스를 다 볼게요. 롤링스타 3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지난번에는 롤링스타가 그 선행을 나갔습니다. 선행 추자기가 나왔어요. 그래 놓고 4마 신차로 잠룡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전개를 타느냐. 자,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립니다. 제가 기대했던 마필 2번마 여의킹이 예상했던 그 전개를 탔어요. 내 측의 전개를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선행을 나갔고, 여기서 이제 그 3번마가 자리는 잡았는데 이제부터 이제 외곽에서 빠른 마패들이 쭉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꽃자리 전개가 아니라 선입 전개가 돼버렸죠. 밀려서 4위권, 이제 5위권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2번마 여의킹은 이날 주도가 개판이었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흘러갔고, 근데 재밌는 거는 3번마 그 3번마 그 롤링스타가 자기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 직선 들어옵니다. 그 선행을 받지 못했던 장산 타이거는 외곽에서 차고 나가지 못했죠. 차고 나가지 못하면서 무뎌지기 시작을 했고, 바로 2선에 붙어있던 일렉스타가 아주 놀라운 경기력 쫙쫙 뽑아 올라오고, 내선에서 롤링스타가 차분하게 따라오는 모습. 롤링스타 발걸음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말의 직진성도 있고. 역전에 성공합니다. 6번마 일렉스터 6번, 2번, 3번, 10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롤링스타가 3차까지 왔던 그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 선행으로 입상했던 마필이 그 다음 경주에 나와서 선행이 아닌 선입, 그것도 약간 중급이죠. 중선입을 타면서 사실은 그 주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포지션을 지키면서 그만큼 뛰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레이스가요, 사실은 5군 편성 중에서 빠르기로 따진다면은 거의 최상위 레벨의 경주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빠르기를 따라가면서도 그 정도 경주력을 보였다면은 5군에서는 웬만한 편성에서는 충분히 기대치를 않을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바로 롤링스타였다. 그래서 두 번째 마필로 6경주의 3번마 롤링스타를 주목하는 마필로 주목해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마필은 그 8경주입니다. 요거는 이제 토경마 메인이었는데, 이건 적중은 나왔는데 돈이 안 돼서 돈이. 왜냐면은 그 제가 1번마 진명제왕을 놓고 때릴 때 이제 바람이 분다에 여기다 이제 승부를 좀 봤거든요. 바람이 분다는 직전 경주 문세영이를 태워놓고 바닥에서 바닥으로. 당시에 12마리 출주였는데 7착? 8착?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바닥을 쳤는데. 자, 이번에 사실은 좀 인기도가 좀 많이 실리긴 실렸었어요, 사실은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5번의 막권이 때렸을 때 돈이 될 만한 막권이 조합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당일날 이제 좀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바람이 분다에 직전에 세영이 탔을 때 모습을 보면 바닥권의 전개였는데, 자, 이번에 모습을 보세요. 말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발주 능력을 잘 보세요. 5번 게이트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1번만은 약간 늦었는데 역시 게이트 2점을 안고 내치에서 그대로 파고 나왔고, 자, 형철이 바로 밀어붙이죠. 바로 붙여버립니다. 이 선회로. 저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끝났구나, 상황이 끝났구나 그 생각했어요. 끝났다. 1덱 나가고 5가 뒤에 붙고, 끝났다. 근데 그 지난주 히어로죠. 지난주 모든 배당의 중심에 있었던 그 세로비치. 세로비치 지난주 성 무섭게 탔죠. 무섭게. 이러면서 신영철 기수가 원래는 조금 더 밀어붙여서 2번마 절대 지주라든가 나이스 앵굿 정도 자리만 들어갔다면 승부가 재밌었을 텐데 밀렸어요. 그러니까 일이 빨리 큰 것도 있긴 하지만 일찌월하게 끌어내면서 중위권이 좀 빨라지면서 레이스가 좀 복잡하게 흘렀죠. 자, 3코너. 그리고 4코너를 돌아 나옵니다. 4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일단 불량주 선행을 나갔던 1번마 진명제왕은 그대로 뻗습니다. 그대로 뻗고요. 그리고 세로비치의 일진화랑, 확실히 제가 이번에 세로비치 타는 걸 보면서 결국은 뭐예요? 지난번에 바탕이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형철이는 특유의 그 외곽 빼고 때리기. 외곽 빼고 때리기. 요게 나오면서 3차. 근데 걸음은요, 잘 보세요. 1착을 차지했던 일진화랑 2착을 차지했던 진명제왕 결승 통과를 했는데, 지금 레이스를 보면요, 지금 1착이
일진화랑 2차기 진명재영, 3차기 바람이 분다였는데 실질적으로 걸음 그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다 보면 바람이 분다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면은 바람이 분다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마필. 두 번째 좋았던 마필이 일진화랑. 일진화랑도 리듬이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두 마필이 굉장히 좋았고 오히려 2착을 차지했던 진명재영 같은 경우는 좀 터졌죠. 착순에 상관없이 세 마필의 직선 경주의 그 걸음과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진명재영이 제일 처졌던 분위기였고 5번마 바람이 분다와 8번마 일진화랑이 가장 좋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번 제8경주의 5번마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근데 워낙에 인상적인 걸음이었기 때문에 차기 경주 인기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주 만에 출주해서 이 정도 뛰었으면 엄청 많이 뛴 거예요. 차기 경주 바람이 분다. 인기도가 이빠이 실릴 텐데 의심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정말 좋습니다. 다음에도 아마 마방의 특성상 51조는요. 조교 패턴이 일관적이에요. 특히나 이 3세마다 어린 마필들은요. 상승 요인이 계속 가져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다음에 좋아진다.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토경마의 마지막 마필은 오늘 또 잡다 보니까 어떻게 추천경주 마필들만 잡게 되네요. 자, 토경마 마지막 경주, 마지막 추천경주였죠. 11경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늘푸른 타이거. 이거 당일날 배팅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경주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날 아시다시피 아침엔 비가 좀 안 오다가 비가 엄청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전부터 막 쏟아지다가 오후에 그치기 시작했는데 그 왔던 모든 비가 주로에 완전히 녹아갖고 막 오후에는 그 주로가 선행마들 특히 앞에 가는 쪽에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 날 탄 겁니다.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겠습니다. 그 늘푸른 타이거 최외곽 게이트인 14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출발합니다. 자, 14번마 늘푸른 타이거. 말이 진짜 얼마나 좋아졌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외곽에서 제철이가 약간의 제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쑥 그냥 끌려 나오죠. 쑥. 외곽에서 쑥. 저는 잘 탔다고 생각해요. 되게 잘 탔어요. 이게 선두권에서 휘말리지 않고 굉장히 잘 탔습니다. 자, 선행을 제가 늘푸른 타이거를 놓고 때렸던 막건이 빈체로 K였거든요. 요게 이제 한방 막건이 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빈체로 K가 선행을 나가고 2번 10번 여기서 제가 날려 맞고니 2번마 신규강자 10번마 슈퍼탱크 요 2점 몇 배당을 날려 맞고로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세 마필이 앞에 쓰고 바로 뒤에 누가 있냐면 14번마예요. 내선에서 꽃자리 완전히 꽃자리. 여기서 이제 10번마 슈퍼탱크가 힘을 쓰고 이제 넘어가려고 오바지 들어옵니다. 저는 이때요 됐다 끝났다 땡큐 브로 땡큐. 그리고 외곽을 딱 봤더니 늘푸른 타이거가 쫙쫙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됐다. 이미 10은 날라갔고 2만 이기면 되겠네. 저는 솔직히 2도 이길 줄 알았어요. 자 여기서 쭉 나옵니다. 세 마리가. 그림상으로는 여기서 두 마리 정도 한 마리를 무조건 쓰는 거고 한 마리도 무조건 꺾이는 그런 딱 그림이었잖아요. 그렇죠? 자리도 잘 돌았어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자 지금 탄력이 나오죠. 여기는 지금 탄력이 딱 뽑아온 탄력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쫙쫙 올라온 탄력 쭉 빠지면서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자 그리면 여기서 쫙쫙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다리를 못 바꿨어요. 잘 보세요. 짝발 완전 짝발 지금 발을 못 바꿨어요. 끝까지 짝발. 이게 솔직히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발을 바꾸고 그러니까 4코너까지 오는 과정이라든가 송재철 기수가 머릿속에 그렸던 작전 전개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치열함이 없는 상태에서 4코너를 돌던 외곽이었으면은 이거를 완전히 잡아놓고 왼채찍으로 그러니까 마필을 의도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왼채찍으로 한번 때려갖고 말을 한번 바깥으로 쫙 뺀 상태에서 발을
바꾸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300m까지 쫙 올라오다가 오른책집 바꿔갖고 쫙쫙쫙 때려주면 말이 그때부터 발이 딱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철이한테 그것까지 원하기는 좀 갈 길이 멀었네. 거기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4차까지 왔을 때는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말이 좋았구나. 진짜 말이 좋았으니까 제가 승부를 했고요. 진짜 말이 좋았어요. 정말로. 정말 많이 좋았거든요.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오면 이제 어떤 식의 누구랑 이제 뛰게 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꽤 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꽤 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일요경마로 들어갑니다. 자, 일요일 날은 첫 번째 마필이 오경주를 갖고 갈게요. 자, 오경주의 요거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예상 방송을 통해서 6번마 철두와 11번마 장산맨사가 이거는 한 방이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6번마 철두, 장산맨사. 근데 두 마필이 의외로 배당이 굉장히 좋았어요. 4배당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뭐 의외로 진짜 배당이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됐던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제 오경주에서 관리 마필은 12번마 슈퍼짱입니다. 16조 최봉주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마필이고, 자세가 일단 이 마필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주행의 밸런스 자체가 약간 뒤쪽에 중심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마필이 신마다 보니까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좋다 보니까 직진성도 굉장히 좋고요. 자,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에 좀 많이 안 보여서, 이게 현장에서 보면은 이게 뛰는 걸 보니까 제가 화면에 보는데, 화면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 안 잡혔더라고요. 자, 슈퍼짱. 자, 12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12번 게이트 출발합니다. 자, 쭉쭉 외곽에서 결대로 가죠. 결대로. 자, 결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드래곤 빌리지, 퍼펙트 리저지, 뭐 이런 마필들이 앞에 나가고 있고, 12번마 슈퍼짱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화면에 안 보였어요. 자, 맨 뒤에 저기 동스타보죠. 자, 맨 뒤에. 근데 여기서 화면에 안 보여서 말을 좀 자세히 못하겠는데, 여기서 한번 화면에 보일 겁니다. 돌면서,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직진성을 잘 보세요. 자세하고 직진성. 자, 채찍을 댈 때 움직임이 없죠, 지금. 자, 쭉쭉 올라옵니다. 이제 화면이 이제 또 안 보여요. 여기서 이제 뭐 버티기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철두와 장산맨사가 정말 독하게 타가지고 두 마필이 이제 입상을 했고, 여기서 또 화면이 잠깐 이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입니다. 12번 올라오죠. 요게 12번, 요게 12번, 요게 12번이에요. 6차 공거. 자,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직진성입니다. 안정감이라는 거죠. 이 말에게 직진성이라고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진성이라는 게 담보가 돼야지만 기수가 채찍을 대든지 뭐라든지 세게 몰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담보가 안 되면은 어려워지죠. 그게 어려워집니다. 자, 이번 경주 슈퍼짱이 보여줬던, 끝에만 약간 보여줬는데 저는 현장에서 말을 다 봤어요. 이거는 앞으로 그 완성 자체가 굉장히 빨리 올라올 겁니다. 일단 자세가 안정되어 있고 말의 직진성이 답보된 마필들은요, 조교가 빨리 먹어요. 빨리 먹습니다. 해서 저는 12번마 슈퍼짱, 이거는 굉장히 노림수를 가져야 된다. 요거는 빠르면 뭐 바로 다음 타이밍에도 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욕심낼 정도로 12번마 슈퍼짱은 굉장한 좀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슈퍼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마필은 동영상 없이 가겠습니다. 자, 바로 마지막 경주, 메인으로 들어갔던 10경주, 바로 3번마 심신지려입니다. 이게 1200이었어요. 제가 원래 그 심신지려에게
원했던 전개는 어떤 전개였냐면, 이 말은 그렇게 센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딱 한 타임 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에서 이마필이 데뷔 초에 보였듯이 선두권에서 세게 붙여놓고 그냥 그 탄력으로 그냥 가든지, 아니면 승부를 올라오면서 보여줬던 꾹 참고 한 발을 치고 나오든지, 딱 그런 전개고, 둘 중에 하나 전개예요. 근데 이번에 심신지려는 말이 좋았죠. 그리고 레이스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졌냐? 걸음이 생각보다 왜 안 나왔냐? 말이 차고 나옴에 있어서 레이스가 이게 엄청 빨랐던 경주였어요. 장산호랑이, 소르름, 최강전사가 중위권에 못 붙일 정도의 레이스였으면 엄청 빠른 전기였어요. 근데 급편성에서 2005가 서둘렀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어떻게든 붙이려고, 어떻게든 붙여서 마지막에 한 발 때리려고. 근데 그 어떻게든 붙이려던 게 결국은 마지막에 한 타임이 안 나왔어요. 졌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가져왔냐? 최선 다한 거예요. 심신지려의 지금 상태가요, 너무 좋아요. 지금 심신지려의 상태는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조교가 알아서 된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좋아요. 이런 말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편성에서 때립니다. 물론 대신 족교를 봐야 됩니다. 조건을. 해서 저는 이번에 3번마 심신지려, 요거는 굉장히 주목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때리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분명히 부러졌던 이유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다음에 분명히 알고 조건을 찾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심신지려가 이번에 최선을 다할 거여서 똥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딱 평가하지 말자는 거죠. 그만큼 말의 컨셉 자체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6월 3주차 독감복귀를 마무리되게 되네요. 자,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분위기를 바꿨고, 그 분위기를 바꾼 계기가 제가 방향을 좀 선회를 했죠. 그것도 제가 잘하는 걸로. 만약에 지난주에 이런 큰 배당들이 이런 거 좀 안 나왔으면은 다음 주에 좀 쫄렸을 거예요. 저도 예상을 할 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주 더더욱 좀 자신있게 들어갈 만합니다. 월마경마입니다. 굉장한 치열함이 보입니다. 월마경마 더욱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분명히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고요. 푹 쉬세요. 준비는 제가 합니다. 4주차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상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